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미국은 확실히 소비가 좀 중요한 나라인 것 같은데 이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거래액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ank of America CEO says latest spending and savings data show that the U.S. consumer is healthy. 네, 지금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자세한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 전반기까지 신용카드 등 거래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CNBC 방송 그리고 로이터 통신 등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브라이언 모이니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는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내놨는데요. 3분기 실적에 관한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강한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함께 내놓은 거였는데요. 미국 2위 은행인 만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은 지난 9월부터 10월 전반기까지 이 결제 수단을 통해서 사용한 거래 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것에 집중을 한 거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거래 건수도 전년 동기보다 6% 늘었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선 이 거래 금액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물가 급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여기서 더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거래 건수까지 6% 늘어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 금액과 건수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좀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통해서도 하나를 알 수 있었는데 우선은 이 실적부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247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 7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8% 감소하기는 했지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시장의 전망치인 0.77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거래 내역이나 지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소비가 늘어났다는 점 자체도 경제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괜찮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될지는 추가적인 소식들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은행주들의 실적 확인도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서 영국 쪽에서 이제 감세완을 대부분 좀 철회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ritish pound rises, bond yields fall as UK overhauls controversial tax cutting plans. 네,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 하락, 이게 결국에는 이 감세한 정책 때문이었는데 이제 논란이 좀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헌트 장관은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려던 계획을 아예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무기한 동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게 많은 문제를 초래하자 이걸 취소할 계획이라는 입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보편적 에너지 요금 지원을 2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내년 4월부터는 이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당초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연 2,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봤을 때 약 400만 원으로 2년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축소하는 건데요. 배당세율과 관광 부가가치세 인하 계획도 모두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심차게 내놨던 이 감세한 정책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 금융시장도 이런 영국발 정책으로 인해서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우선 트러스 총리가 조만간 축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국 현지 언론들은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이 거의 다 폐기되며 자리를 지킬 명분이 사라지고 있고 사실상 헌트 장관이 총리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 헌트 장관의 발표 직후에 실제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또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도 크게 오르면서 1.14달러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리즈 트러스 총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상승의 원인들 두 가지 뉴스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은 중국의 3분기 경제 지표입니다. 돌연 좀 연기가 됐는데 많이 좀 나빴나 봐요. 이유까지 안 밝혔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delays identify the release of GDP and other economic statistics. 네, 이번에 중국 쪽에서는 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왔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로 자세한 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3분기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하루 전에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당대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제 오후에 웹사이트를 통해 3분기 경제 성장률과 지난달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에 이렇게 돌연 취소한 건데요. 발표를 연기하는 이유와 또 언제 발표하게 될지는 추가로 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로 예고됐었던 9월과 3분기 수출 입통계 수치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추후 웹사이트에 새로운 발표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전 이렇게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연기를 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분석은 3분기 경제 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당대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전반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이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지금 발표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3분기 경제 지표도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